여러분, 혹시 자기 집에서 유령처럼 살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 유령보다 못하게요. 유령은 그래도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투명인간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제 존재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요. 서울 강서구에서 아들 부부 그리고 손주 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은 제 새로운 집에서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 35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정년 퇴직하고 남편은 벌써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외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아들 내외가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큰 집으로 이사 갈 테니까요 라고 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죠.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이사 간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손주들 밥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저녁엔 가족들이랑 밥 먹고 우리 엄마 음식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라며 며느리 지혜가 칭찬하던 게 어제 같아요. 그때는 정말 제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제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됐어요. 시계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거실 정리하고 손주들 아침 준비하고 빨래 돌리고 아들 내외는 7시쯤 일어나서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 앉았죠. 그때만 해도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라는 인사를 했어요. 저녁엔 6시 정각에 맞춰 저녁상을 차렸고 8시엔 손주들 재우고 9시엔 설거지 마무리하고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어요. 처음엔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기뻐할 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집안일 걱정 없이 일만 할 수 있어서요라고 말하던 그 순간. 손주 지우가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요라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 그런 순간들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보람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서서히 아주 천천히 변했거든요.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지혜가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라고 하더니 자기들만 먹을 음식을 따로 주문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냉장고에 반찬 있으시니까 알아서 드세요 라고 말하고는 문 닫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죠.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들끼리 먹고 싶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러다 일주일에 5번이 됐어요. 제가 정성껏 끓여놓은 미역국도, 제가 손수 빚은 만두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저희는 오늘 치킨 시켰어요. 오늘은 초밥 배달, 오늘은 파스타. 매일 다른 음식이었지만 언제나 저만 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나. 저녁 7시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지혜가 친구들이랑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손주 준서를 안고 재우고 있었는데 지혜가 핸드폰 들고 야 있잖아. 우리 오늘 강남에 새로 생긴 레스토랑 갔는데 완전 대박이야 라며 웃고 있더라고요. 화면에 보이는 음식들, 예쁘게 차려진 접시들. 그 옆에 앉아있는 민수. 둘이 활짝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뭔가 가슴이 콕 찔리는 것 같았어요. 아, 저 사람들은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와서는 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알아서 드세요 라고 하는구나. 손주 재우느라 땀 흘리는 저는 적이 없구나. 저 웃음 속에 제 자리는 없구나.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가 뭐지? 나는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가족인가? 가사도우미인가? 아니, 가사도우미는 그래도 월급이라도 받잖아요. 나는 뭐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근데 울 수도 없더라고요. 옆방에서 들릴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5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늘 하던 대로 일어나서 거실 정리하고 손주들 아침 준비하고. 근데 그날따라 모든 게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그릇이, 이 냄비가, 이 행주가 전부 다 돌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지혜를 불렀어요. 지혜야, 아침 됐어. 그랬더니 방에서 나오더니 어머니, 저희는 아침 안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라고 말하고는 물만 한 잔 마시고 나가더라고요. 차려놓은 밥상을 보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화가 나더라고요. 서러움보다는 화가. 아니,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걸 준비했는데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면 안 돼.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길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말이 있는데. 민수가 넥타이 풀면서 응, 뭔데 엄마 하더라고요. 요즘 너희들 자꾸 따로 음식 사 먹잖니. 엄마가 해놓은 건 안 먹고. 그게 좀 속상해서. 그랬더니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도 바쁘고 피곤한데 먹고 싶은 거 좀 먹으면 안 돼? 엄마 음식도 좋은데. 가끔은 다른 것도 먹고 싶잖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아, 이게 아닌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게 아닌데.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예민한 건가? 며느리가 날 싫어하는 건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면, 적어도 함께 사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하든 지혜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청소를 해도 빨래를 개도 장을 봐와도 당연한 거였어요. 오히려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어머니, 준서 기적이 없는데요. 어머니, 빨래 아직 안 하셨어요. 이런 식이었죠. 어느 날 오후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방에 누워 있었어요. 열도 좀 나고 몸이 으슬으슬했거든요. 근데 지혜가 방문을 벌컥 열더니 어머니, 왜 여기 누워 계세요? 애들 유치원 데리러 가야 하는데요. 하는 거예요. 지혜야, 미안한데 오늘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했더니 한숨 쉬면서 아휴, 진짜. 그럼 제가 가야겠네요. 하고는 화난 얼굴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집에서 편하게 아플 권리도 없구나. 쉴 권리도 없구나. 나는 그냥 기능만 하면 되는 거구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손주 보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날 저녁 손주들이 자고 난 뒤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멍하니. 그때 민수 부부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둘이 뭔가 보고 웃는 소리. 행복한 소리였죠.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 웃음 속에 나는 없구나. 저 사람들의 행복 안에 내 자리는 없구나. 나는 그냥 이 집의 부속품이구나.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필요할 때만 쓰고 고장나면 짜증내고. 그런 존재구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답답했어요. 목구멍이 막혀서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100배 나았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제가 제 삶의 주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삶에서도 주인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켰어요. 친구 미숙이가 보낸 카톡이 있더라고요. 순이야, 요즘 어때? 우리 언제 만날래? 그 메시지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제 안부를 묻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하지? 나 요즘 힘들어. 이렇게 쓰면 미숙이가 걱정할 거고. 나 괜찮아. 이렇게 쓰면 거짓말이고. 결국 응,
다음 주에 만나자라고만 쓰고 핸드폰을 덮었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어. 뭔가 달라져야 해.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막연히 답답하고 슬프고 화나고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가슴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어요. 제가 변화를 꿈꾸기 시작한 첫 번째 밤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변할까요? 갑자기 변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씩 변해가는 걸까요? 저는 요즘 생각해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라고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만 과거를 떠올리게 됐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처음부터 이랬나?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느리 지혜를 처음 만난 건 4년 전이었어요. 민수가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35이 넘도록 혼자 사는 아들이 걱정이었거든요. 첫 만남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어요. 지혜는 정말 예쁘고 단정했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왔죠.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저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정말 제 어머니처럼 모시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결혼 준비 기간 내내 지혜는 정말 다정했어요. 어머니, 이 드레스 어떤 거 예쁜 것 같으세요? 어머니, 혹시 손주 보시는 거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결혼식 날 지혜가 절하면서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는 저를 보러 왔어요. 엄마, 우리 큰 아파트로 이사 갈 건데 같이 살지 않을래?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솔직히 고민이 됐어요. 혼자 사는 것도 편하고 굳이 아들 부부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지혜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어머니, 제발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넘어갔죠. 아, 이 며느리는 진짜 착하구나. 이렇게 날 원하는구나. 그래서 제 집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가 마련한 강서구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신축 아파트에 방도 3개나 되고 제 방도 따로 있었어요. 완벽했죠.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지혜가 임신을 했고 저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눴어요. 어머니, 입덧이 심해서요. 혹시 죽 좀 끓여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발이 붓는데 좀 주물러 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는 정말 딸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필요한 사람이었죠. 지우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생후 3개월까지 밤잠을 거의 못 잤죠. 지혜는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하다며 푹 쉬었고 저는 밤낮으로 아기를 돌봤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떻겠을까요? 정말 감사해요. 지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같이 웃고.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요즘 푹 빠진 건데요. 지혜가 사온 빵이나 과일을 제게 먼저 권했어요. 민수도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올게라며 제 의견을 물었죠.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정확히 언제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둘째 준서가 태어나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지혜가 직장에 복귀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일하는 동안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시죠? 물론이죠. 당연히 봐줘야죠. 그게 할머니 역할이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함이 된 거죠. 어머니, 오늘 지우 학원 보내주세요. 어머니, 준서 기저귀 없으니까 사오세요.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하니까 도시락 싸주세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니까요. 제가 시간 있으니까 제가 해야죠. 근데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엔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엔 네, 알겠습니다가 됐고 나중엔 그냥 아무 말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달라진 게 식사였어요. 지혜가 어머니, 저 요즘 채식 위주로 먹으려고요. 건강관리 차원에서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채소 반찬을 더 많이 준비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혜는 회사 근처에서 고기를 실컷 먹고 오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스테이크 사진을 올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채식한다고 하지 않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 그건 집에서요. 밖에서는 회식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집에서는 채식, 밖에서는 고기. 집밥은 싫고 밖에서 사 먹는 건 좋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제가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나물 반찬을 차렸어요.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었죠. 근데 지혜가 식탁을 보더니 오늘은 제 입맛에 안 맞네요. 민수 오빠,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치킨 땡기는데. 민수가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저는 혼자 거실 식탁에서 제가 차린 밥을 먹었죠. 그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주에는 오늘은 피자 먹을래요. 그 다음 주에는 오늘은 초밥 시켰어요. 매번 다른 음식이었지만 늘 똑같은 패턴이었죠. 제가 해놓은 건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들끼리 따로 사 먹는 거예요. 지혜야, 엄마가 해놓은 건 왜 안 먹니? 입에 안 맞으면 말해. 내가 다르게 해줄게. 제가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희도 가끔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하잖아요. 맨날 집밥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어머니는 냉장고에 반찬 많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 순간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아, 내가 해놓은 밥은 질리는 거구나. 맨날 먹는 거구나. 그래서 배달 음식이 더 좋은 거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처럼.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그래도 가끔은 같이 먹자. 엄마가 외로워. 근데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우리도 부부 시간이 필요해. 엄마는 이해해줘야지. 그러더라고요. 부부 시간. 그래요, 필요하죠. 근데 그게 매일매일 문 닫고 따로 먹는 거였나요? 저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였나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남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손주들이었어요. 처음에 지우와 준서는 할머니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엄마 나도 치킨 먹고 싶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밥 말고 엄마 아빠처럼 배달 음식 먹고 싶어. 아이들은 솔직해요.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따로 먹는 걸 보면 자기들도 먹고 싶은 거죠. 당연해요. 근데 그게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어요. 이 집에서 나만 혼자 다른 밥을 먹는 사람. 나만 배제된 사람. 그리고 대화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저녁 먹고 나서 거실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혜가 자기 일상을 공유했죠. 민수도 엄마, 오늘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라며 이야기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대화가 없어졌어요. 저녁만 되면 아들 부부는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어머니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들 자야 해요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미숙이가 집에 놀러 왔어요. 40년 지기 친구거든요. 거실에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혜가 나와서 어머니, 손님 오시면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집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미숙이 있는 앞에서요. 친구가 얼마나 민망해 하던지. 순이야, 내가 갑자기 와서 미안해라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창피했어요. 그날 미숙이를 배웅하고 나서 지혜한테 말했죠. 지혜야, 친구가 오는 게 그렇게 불편하니? 어머니, 집은 우리 집이잖아요.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갑자기 사람 오면 당황스럽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걔네 집이구나. 나는 여기 새 들어 사는 거구나. 아니, 세입자는 그래도 돈을 내고 권리가 있는데 나는 뭐지? 공짜로 일해주는 가정부구나. 그날 밤 제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미안해. 지혜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해해줘. 또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언제나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며느리의 스트레스도 이해하고 아들의 입장도 이해하고. 근데 아무도 제 마음은 이해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엄마 존중 안 하나?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민수가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예민한 거라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있고 무시당하는데. 그게 예민한 거라고. 그 순간 뭔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생각이 없구나. 나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도구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어요. 지혜와 처음 만났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지우가 태어났을 때 사진. 사진 속의 지혜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사진 속에 저도 행복해 보였죠. 근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사람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랬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더 이상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슬프고 답답할 뿐이었죠. 앨범을 덮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35년 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였던 내가. 당당하고 자신 있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 보고 숨죽이고 혼자 우는 사람이 됐을까?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지혜가 변한 게 아니라 애초에 저를 이렇게 본 거라는 걸. 편리한 할머니. 공짜 베이비시터. 가사 도우미. 처음의 다정함은 저를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던 거죠. 이제 제가 완전히 이 집에 묶였으니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바꿔야 해. 근데 어떻게? 나이 68배 어떻게 바꿀 수 있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 제가 예민한 게 아니라는 것.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것. 그 깨달음이 제게 작은 힘이 됐어요. 변화의 첫 씨앗이었죠. 여러분, 사람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일 거예요. 제게 그 순간이 왔어요. 명절날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은 지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같이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어요. 그땐 정말 가족 같았어요. 근데 이번 추석은 달랐어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저 혼자 장을 봤어요.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2개나 들고 오는데 지혜는 거실 소파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지혜야, 좀 무거운데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니, 저 지금 좀 바빠요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보면서요.
명절 전날 밤, 저는 11시까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잡채, 동그랑땡, 갈비찜, 나물 5가지, 전 3가지. 정성껏 만들었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힘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사를 지냈어요. 민수네 작은 집 식구들이 왔죠. 동서와 시누이, 조카들까지. 제가 준비한 음식을 상에 차렸어요. 다들 와,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맛있어 보여요. 칭찬을 해줬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가 됐죠. 제사를 마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부족한 것 없는지 챙겼죠. 더 드실 거 없으세요? 이것도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정작 저는 제대로 앉아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혜는 식탁 끝에 앉아서 젓가락도 안 들더라고요. 동서가 아가씨, 왜 안 드세요? 다 맛있는데 하니까 지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비건이라서요. 동물성 식품은 안 먹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따로 준비해온 샐러드 통을 꺼내는 거예요. 플라스틱 통에 담긴 샐러드. 그걸 식탁 한가운데 놓고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동서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요즘 건강 관리하시나 보네요 했지만 눈빛은 불편해 보였어요. 신우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너무 창피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며느리가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친척들 앞에서요. 다들 제 얼굴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불쌍하다는 듯이. 저 며느리 좀 보라는 듯이. 지혜야, 그래도 전 1개만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굴전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비건이라고 했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때 민수가 지혜야, 오늘만이라도 좀 하니까 지혜가 오빠도 이제 제 식습관 존중해줘야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샐러드만 계속 먹었어요. 저는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 죽여서 울었죠. 친척들이 들을까봐.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팠어요. 35년 동안 교단에 서던 제가,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던 제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건가요? 제 며느리한테, 친척들 앞에서. 이게 맞나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식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동서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응, 괜찮아 하고 웃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친척들이 돌아간 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거실에서는 민수와 지혜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만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닦고 있었죠. 저녁이 됐어요. 명절 음식이 많이 남았으니 저녁은 남은 음식으로 먹자고 했어요. 근데 지혜가 어머니, 저희는 배달 음식 시킬게요. 하루 종일 명절 음식만 봐서 질렸어요 하는 거예요. 질렸어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제가 밤새워 만든 음식이 질린다고. 그것도 며느리가 한 입도 안 먹었으면서. 어떻게 질릴 수가 있죠? 그날 저녁도 저는 혼자 명절 음식을 먹었어요. 민수 부부는 방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죠. 짜장면 냄새가 거실까지 났어요. 저는 제가 만든 잡채를 먹으면서 울었어요. 눈물이 잡채 위로 떨어졌어요. 짠맛이 났죠. 그날 밤 친구 미숙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이야, 추석 잘 보냈어? 나 너무 힘들었어. 음식 준비하느라 죽는 줄 알았다. 미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응, 나도 힘들었어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나저나 순이야, 너 혹시 실버타운 같은 거 알아봐 본 적 있어? 우리 동네에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진짜 좋다던데. 요즘 실버타운들 되게 좋아졌대. 병원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미숙이가 말했어요.
실버타운.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근데 거기 비싸지 않아. 생각보다 안 비싸. 보증금이랑 월세 정도인데 우리 나이에 연금 받으면 충분히 감당할 만해. 나 진짜 진지하게 알아보려고. 미숙이가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실버타운. 나 혼자 사는 것. 가능할까? 나이 68배, 이제 와서 혼자 살 수 있을까? 아들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손주들을 두고 갈 수 있을까? 근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대로 사는 게 과연 행복한가? 매일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혼자 밥 먹고. 이게 내가 바라던 노년인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죠. 그날 밤 저는 몰래 핸드폰으로 실버타운을 검색했어요. 정말 미숙이 말대로 요즘은 시설이 좋더라고요. 혼자 사는 것도 친구들이랑 함께 사는 것도 가능했어요.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듣고 제가 좋아하던 것들을 할 수 있었어요.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 사진 속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운동하고.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웃었던가. 기억이 안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커피를 마시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제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에는 집에 안 계셔도 돼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게 있어서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내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불편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계시면 저희도 편하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날 오후에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그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 인내심의 끈이 끊어지는 소리였죠. 제 집에서 제가 쫓겨나는 거예요. 며느리 친구들이 불편하다고. 제가 거추장스럽다고. 지혜야, 여기 내 집이기도 한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몇 시간만 비워달라는 건데. 요즘 너무 민감하신 거 아니에요? 예민하다고. 민감하다고. 또 그 말이었어요. 제가 잘못된 거라고. 제가 이상한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갔죠. 방에 혼자 앉아서 손을 보니까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나가야겠다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그날 오후 저는 미숙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숙아, 그 실버타운 정보 좀 알려줄래? 미숙이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오, 진짜 알아볼 거야? 나 너무 좋아. 우리 같이 알아보자.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근데 동시에 설렜어요. 제 삶을 제가 선택한다는 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늙어 보였어요. 68세지만 80세처럼 보였죠. 눈가에 주름이 깊고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이 집에 들어온 3년 동안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순이야, 이제 내 인생 살자.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어. 넌 잘못한 게 없어.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결심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꾸지 않았어요. 오히려 꿈을 꿨죠. 햇살 가득한 작은 집에서 차를 마시는 꿈.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꿈.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는 꿈. 행복한 꿈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꿈꾸는 것조차 죄책감 느껴본 적 있으세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상상하는 게 이기적으로 느껴질 때요. 저는 그랬어요. 아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았죠. 이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미숙이가 보내준 실버타운 정보를 받은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빨래 개면서도 손주 밥 먹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내가 혼자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켰어요. 어젯밤 미숙이가 보내준 링크를 다시 눌렀어요. 실버타운 홈페이지였죠.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봤어요. 깔끔한 원룸, 넓은 거실, 작지만 아늑한 주방, 창밖으로 보이는 공원, 그리고 무엇보다 로비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들. 유튜브에도 검색해봤어요. 60대 독립생활 시니어 혼자 살기 실버타운 리뷰.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올린 영상이 있었어요. 68세 아들 집 나와서 혼자 사는 첫날.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영상을 클릭했어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원룸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 오늘부터 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아들 집에서 3년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저만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치 제 이야기 같았어요. 아들 집에서의 힘든 시간들, 며느리와의 갈등,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근데 그 할머니는 용기를 냈고 지금은 행복해 보였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말했어요. 여러분, 60대 이후의 삶도 여러분 것이에요. 자식 위해서만 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행복해요. 용기 내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60대 이후의 삶도 나의 것. 맞아요. 제 인생이에요. 아들의 인생이 아니라 제 인생. 왜 저는 그걸 잊고 살았을까요? 더 많은 영상을 봤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일상. 아침에 일어나서 천천히 커피 마시고 공원 산책하고 요가하고 친구들 만나고 책 읽고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구나. 아니, 저게 정상이구나. 한 영상에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전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아요. 제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요. 밥도 제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데 깨달았어요. 저는 3년 동안 제가 원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걸. 늘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어요. 손주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일어나고 아들 부부 출근 시간에 맞춰 아침 차리고 손주 유치원 시간에 맞춰 데려다 주고 제 시간은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손주들이 유치원에 가고 아들 부부는 회사에 간 시간이었죠. 집에 저 혼자였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제가 해놓은 반찬들이 가득했죠. 근데 먹고 싶지 않았어요.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요. 배달 앱을 켰어요. 짜장면을 주문하려다가 멈췄어요. 아, 이거 주문하면 지혜가 뭐라고 할까? 어머니, 돈 아까운데 왜 배달시켜 먹으세요? 집에 반찬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짜장면 하나 맘 편히 못 시켜 먹는 내가 슬펐어요. 68년을 살았는데 짜장면 하나 눈치 보지 않고 못 먹는 내가. 결국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어요. 맛이 없었죠. 오후가 되자 손주들을 데리러 가야 했어요.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는데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가끔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순희 씨, 요즘 어때요? 손주 둘 키우느라 힘들지 않아요? 옆에 계신 할머니가 물었어요. 힘들죠. 뭐. 그래도 손주들이 예쁘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집은 며느리가 정말 잘해줘요. 맨날 제 건강 챙기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어제도 백화점에서 옷을 사줬어요. 한 할머니가 자랑했어요.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 며느리는 제 건강을 챙기지 않아요. 옷도 사준 적 없어요. 오히려 제 연금으로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했죠.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해서요. 손주들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간식 주고 숙제 봐주고 저녁 준비하고 늘 하던 일이었죠. 근데 그날따라 모든 게 무거웠어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녁 6시 식탁을 차렸어요. 근데 예상대로 지혜가 어머니, 저희는 오늘 외식할게요 하더라고요. 또였어요. 또 혼자 먹는 저녁. 또 혼자 남겨진 식탁. 아들 부부가 나간 후 손주들이랑 밥을 먹었어요. 지우가 할머니, 왜 맨날 혼자 먹어? 하고 물었어요. 순간 대답이 막혔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할머니는 괜찮아. 너희랑 먹으니까 행복해. 거짓말이었어요. 손주들을 재운 후 저는 제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핸드폰을 켰어요. 아까 보던 유튜브 영상을 또 봤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들의 일상. 자유로운 모습. 행복한 얼굴. 계산을 해봤어요. 제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 남편 유족연금까지 합치면 220만 원. 그리고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 퇴직금을 합치면 목돈도 제법 있었어요. 실버타운 보증금 내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근데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이 돈은 나중에 아들 줄 거였는데, 손주들 교육비에 보탤 생각이었는데, 내가 이걸 내 노후에 쓰면 이기적인 거 아닐까?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엄마야. 할머니야. 아들을 두고 어떻게 가? 손주들은 어떡하고? 나 없으면 누가 애들을 돌봐? 며느리는 회사 다니는데. 근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자기가 했겠죠. 아니면 돈 주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했겠죠. 근데 제가 와서 공짜로 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해주니까 편한 거죠. 근데 제 인생은요? 제 행복은요? 그건 중요하지 않나요? 다시 영상을 찾아봤어요. 나를 위한 노후 준비 60대 새로운 시작 같은 제목의 영상들. 하나하나 보면서 메모했어요. 실버타운 선택할 때 봐야 할 것들, 준비해야 할 서류들, 예상 비용들. 어느 순간 제가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었어요. 진짜 계획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렜어요.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아들 부부가 외식하고 돌아온 거예요. 저는 얼른 핸드폰을 끄고 누웠어요. 들키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마치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왜 나는 내 행복을 꿈꾸는 게 나쁜 짓처럼 느껴질까? 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죄책감이 들까? 이게 정상인가? 아니에요.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아침을 맞는 꿈.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새소리가 들리고 제가 천천히 커피를 내려서 마시는 꿈.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는 꿈.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면서 잤나 봐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꿈속에서라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알아봐야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미숙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숙아, 나 진짜 알아볼래. 언제 같이 갈 수 있어? 미숙이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진짜야? 좋아. 이번 주 금요일 어때? 같이 가보자. 제 손이 떨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저는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순간이라고요. 특히 그 선택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때요. 이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처럼 5시 30분에 일어났죠.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오늘 미숙이랑 실버타운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 거짓말을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하지? 어디 간다고 하지? 병원 간다고 하면 걱정할 테고, 친구 만난다고 하면 점심은 어떡하냐고 할 테고. 결국 아무 말도 안 하기로 했어요. 아침을 차려놓고 지혜를 불렀어요. 지혜야, 오늘 내가 좀 나갈 일이 있어서 점심은 알아서 해먹어. 어디 가시는데요? 지혜가 물었어요. 별로 관심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요. 친구 만나러 가. 오랜만에. 아, 그래요. 그럼 애들은요? 유치원 가는 시간까지만 봐주면 돼. 끝나고는 내가 데리러 가야지. 에이, 진짜. 오늘 회의 있는데. 지혜가 짜증을 냈어요. 지혜야, 엄마도 가끔은 친구 만날 수 있지. 맨날 집에만 있으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소에 저 같지 않았죠. 지혜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 네. 알겠어요. 뭔가 싫은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손주들 유치원에 보내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미숙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이야. 미숙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미숙이의 환한 웃음이 반가웠어요. 미숙아, 고마워. 같이 가줘서. 무슨 소리야? 나도 궁금했어. 우리 같이 알아보자고.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실버타운은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을 벗어나니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하늘도 더 넓어 보였어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직원분이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분들이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공용 공간을 봤어요. 넓은 로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다들 편안한 표정이었죠. 피트니스 센터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어요. 여기는 문화센터예요.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죠. 요가, 수채화, 서예, 합창단, 독서 모임 등등. 직원분이 설명했어요. 게시판에 붙어 있는 스케줄을 봤어요.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와, 순이야. 여기 진짜 좋다. 미숙이가 신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설렜어요. 이런 곳에서 산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실제 거주 공간을 봤어요. 원룸 타입이었는데 작지만 아늑했어요. 침대, 옷장, 작은 식탁, 간단한 주방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큰 창문.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 창가에 섰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저 창가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는 아침.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삶을 꿈꿔도 되는 걸까?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제가 가져도 되는 걸까? 이 원룸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에요. 관리비는 별도로 3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식사는 공용 식당에서 하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직원분이 설명했어요. 계산을 해봤어요. 제 연금 220만 원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보증금도 제가 가진 돈으로 충분했고요. 가능했어요. 정말 가능했어요. 순희 씨 관심 있으세요? 지금 이 타입은 입주 대기가 좀 있는데 다음 달 말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직원분이 물었어요. 다음 달 말. 한 달 후.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달 후면 저도 저렇게 창가에 앉아서 평화로운 아침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분이 팸플릿과 계약서 양식을 주셨어요. 밖으로 나오면서 미숙이가 말했어요. 순이야, 진짜 좋지 않아? 나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우리 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왜 안 돼? 우리 돈도 있고 건강하고 충분히 가능해.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지혜는 뭐라고 할까? 손주들은요? 손주들. 그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와 준서. 제가 키운 아이들. 제가 없으면 누가 돌보지? 근데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지혜와 민수가 자기 아이들인데 당연히 자기들이 키워야죠. 제가 평생 키울 수는 없잖아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혜가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오세요? 저 회의 있어서 가야 하는데요. 애들 데려올 시간 다 됐어요. 지혜야, 미안한데 오늘 내가 데려올 수 없어. 엄마 너무 피곤해서. 제가 말했어요. 에이, 진짜. 어디 놀러 다니시면서 피곤하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그럼 전 회의 어떡하고요? 그 순간 뭔가 폭발했어요. 지혜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피곤할 수 있어. 맨날 내 편의대로만 하면 안 돼. 제가 소리쳤어요.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내 가정부가 아니야. 맨날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서 숨을 크게 쉬었어요. 제가 지금 뭐 한 거지? 제가 방금 며느리한테 소리를 지른 거지. 근데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결국 지혜가 애들을 데리러 갔나 봐요. 한참 후에 아이들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녁 시간이 됐는데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방에 그냥 있었죠. 누가 저녁 먹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나가서 저녁을 차렸을 텐데 오늘은 안 했어요. 배달 음식 시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혼자 방에 앉아서 팸플릿을 봤어요. 실버타운 사진들. 저 평화로운 얼굴들. 저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선택만 하면요. 그날 밤 제 통장을 정리해봤어요. 예금, 적금, 펀드, 보험. 다 합치면 생각보다 많았어요. 보증금 내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마음이었죠. 정말 떠날 수 있을까? 68년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사는 거였어요. 10년, 20년 더 이렇게 무시당하며 사는 것. 핸드폰에 미숙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순이야, 오늘 너무 좋았어. 나 진짜 진지하게 생각 중이야. 너도 용기 내봐. 우리 같이 행복하자. 그 메시지를 보고 결심했어요. 해야겠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내일 아들한테 말하기로요. 떨리지만 해야 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내일부터 제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변화가 필요해요. 제가 만드는 변화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이날이었어요. 가족들에게 제 결심을 말하는 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온 가족이 다 집에 있는 날이었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가족 식사였으니까요. 손이 떨렸어요. 국을 끓이면서도 밥을 푸면서도 오늘 말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계속 되뇌었죠. 밥 먹자. 제가 거실에 있는 가족들을 불렀어요. 민수와 지혜 그리고 손주들이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른 게 없었죠. 지혜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민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혜야,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금방이요. 지혜가 대답했지만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타이밍을 재고 있었어요. 언제 말하지?
어떻게 시작하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기. 제가 입을 열었어요. 응? 민수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를 보지는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엄마, 빨리 말해. 이 장면 봐야 해. 민수가 말했어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제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데 텔레비전이 더 중요하다고요. 민수야, 텔레비전 좀 꺼. 중요한 얘기야.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민수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어요. 지혜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다음 달 말에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여기서 나가서 살려고 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와 지혜가 저를 쳐다봤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물었어요. 나 혼자 살 집을 알아봤어. 다음 달 말에 이사 갈 거야. 제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더 단단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제가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여기서 편하게 사시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지혜가 말했어요. 편하게 산다고요? 저한테 편한 게 뭐가 있었나요? 편하지 않아, 지혜야. 나는 여기서 전혀 편하지 않았어. 제가 말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엄마, 뭐가 불편한데? 말해봐. 우리가 고칠게. 민수가 말했어요. 민수야, 이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목이 메었어요. 나는 여기서 가족 같지 않았어.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 같았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가족으로 안 본 적이 있나요? 지혜가 말했어요. 그럼 가족이 매일 따로 밥을 먹니? 가족이 할머니를 혼자 두고 맛있는 것만 사 먹니?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저희도 먹고 싶은 게 있으니까. 지혜가 변명했어요. 그럼 나한테도 물어보는 게 예의 아니니? 어머니, 같이 드실래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런데 왜 굳이 나가려고 해? 우리가 더 잘할게. 민수야, 넌 맨날 그 말만 해. 잘할게, 이해해줘. 근데 달라진 게 뭐 있니? 3년 동안 뭐가 달라졌니? 어머니, 그럼 손주들은요? 지우랑 준서는 누가 봐요? 지혜가 물었어요. 결국 그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건 너희가 봐야지. 너희 아이들이잖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봐요? 둘 다 회사 다니는데. 지혜가 항변했어요. 그럼 원래 어떻게 하려고 했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모신 거잖아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큰 집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와서 나가신다니 그게 말이 돼요? 모신 게 아니라 부린 거지.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는 여기서 며느리 눈치 보고 혼자 밥 먹고 존재감도 없이 살았어. 손주 돌보고 집안일 하는 기계였지. 그게 모시는 거니? 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왜 소리 질러? 제 목소리가 너무 컸나 봐요.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야, 미안해. 할머니가 흥분했어. 제가 손주를 안으려고 했는데 지혜가 지우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민수와 저만 식탁에 남았어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가려는 거야? 응. 결심했어.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돈은 있어. 혼자 사는데 돈 많이 들어.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있어. 내 연금이랑 아빠가 남긴 돈으로 충분해. 제가 대답했어요. 그 돈.
나중에 나 주려던 거 아니었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결국 돈이었구나. 제가 갖고 있는 돈.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 그게 중요했던 거구나. 민수야, 그 돈은 내 노후 자금이야. 아빠가 나 혼자 살라고 남긴 돈이고 내가 35년 일해서 모은 돈이야. 내 돈이 아니야. 아니, 엄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민수가 변명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너희 집에 있으면 편하지? 공짜로 애 봐주고, 공짜로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 돈까지 받을 수 있고. 엄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아니면 뭔데? 왜 날 이렇게 대한 거야? 왜 날 투명인간처럼 만든 거야? 제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나는 간다. 다음 달 말이면 계약 들어가. 이미 알아봤어.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정말 잘할게. 지혜한테도 말할게. 민수가 애원했어요. 민수야, 이미 늦었어. 3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 나는 결심했어.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방금 뭘 한 거지? 제가 정말 아들한테 저렇게 말한 거지. 근데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죠. 가슴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민수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문을 열었어요. 민수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못났어. 엄마 마음 몰라줬어.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우는 걸 보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민수야, 넌 아빠가 됐잖아. 지우랑 준서의 아빠. 그럼 이제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해야지.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해. 엄마도 우리 가족이잖아. 민수가 울먹였어요. 응, 가족이지. 근데 나는 내 삶도 있어야 해. 넌 아빠가 됐는데 난 아직도 엄마로만 살 순 없어. 그날 저녁은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각자 방에 들어가 있었죠. 저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부터 챙기고 책도 정리하고 휴대폰에 미숙이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숙아, 나 말했어. 다음 달 말에 나간다고. 미숙이가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진짜? 잘했어, 순이야. 나도 용기 낼게.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 메시지를 보면서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시작하는구나. 68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한 선택을 했구나. 밤늦게 지혜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지혜가 먼저 저를 찾아온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지혜가 들어와서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말해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신 줄 몰랐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야. 아니에요. 제 말 들어주세요. 저는 제가 바빠서 피곤해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혜야, 이해는 했어. 근데 이해하는 것과 행복한 건 다른 거야. 알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지혜가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어머니, 정말 가셔야 해요. 저희가 정말 달라지면 안 될까요? 지혜야,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어요. 제 마음도 아팠어요.
근데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잘한 걸까?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손주들은 어떡하지? 근데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핸드폰을 보니까 실버타운에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계약서와 입주 안내였죠. 다음 달 27일 입주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한 달 후면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섭지만 설레었어요. 드디어 제 시간을, 제 공간을, 제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날 밤 꿈을 꿨어요. 햇살 가득한 작은 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꿈. 창밖으로 새들이 노래하고 저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평화로웠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면서 잤나 봐요. 근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에도 흔들리는 순간이 있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때로는 흔들리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사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제 짐은 거의 다 쌌고 실버타운 계약도 완료했어요. 이제 정말 가는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집안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민수와 지혜는 저한테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갑자기 친절해졌죠. 어머니, 이거 드실래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손주들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사 일주일 전 지우가 제 방에서 나오는 짐 상자를 봤어요. 할머니, 이게 뭐야? 지우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해. 어디?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만의 집으로 가는 거야. 왜? 여기 우리 집인데.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도 할머니 집이 필요해서. 할머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넌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싫어. 할머니랑 있을 거야. 지우가 소리치며 제 품에 안겼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가나. 제가 키운 아이인데. 제가 매일 밥 먹이고 재우고 이야기 들어준 아이인데. 지우야, 할머니가 가끔 놀러 올게. 그리고 지우도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돼.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싫어. 할머니 가지 마. 지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달려왔어요. 지우야, 왜 그래? 그리고 제 방에 있는 짐 상자들을 봤어요.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지혜가 물었어요. 응, 다음 주에.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지우를 데리고 나갔어요. 지우는 계속 울면서 할머니 하고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지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손주를 버리는 건가? 나쁜 할머니인 건가? 다음 날 아침 준서도 알게 됐어요. 할머니, 어디가? 준서가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물었어요. 할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나도 갈래. 준서가 말했어요. 준서야, 넌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싫어. 할머니랑 있을 거야. 준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가 제게 매달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 우리 버리지 마.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말하지 말 걸.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가버릴 걸. 민수가 아이들을 떼어냈어요. 애들아, 할머니 좀 쉬게 해드려. 그리고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애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정말 가실 거예요? 민수야, 나도 힘들어.
근데 가야 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마음은 안 아파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파. 너무 아파. 근데 이대로 사는 게 더 아파.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사 이틀 전이었어요. 지혜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 앉았어요. 지혜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가시면 저희 너무 힘들어요. 지혜가 말했어요. 알아. 애들은 어머니 없이 어떻게 키워요? 둘 다 일해야 하는데. 지혜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났어요. 아이 돌봄이 고용하면 되잖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지혜가 소리쳤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역시 돈이었어요. 제가 무료로 해주니까 편했던 거예요. 제가 가면 돈을 써야 하니까 곤란한 거였죠. 지혜야, 나는 공짜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지혜가 변명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있으면 돈이 안 들잖아. 그게 편한 거잖아.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혜야, 너희 아이들이야. 너희가 키워야지. 나는 더 이상 못해.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세요? 지혜가 울먹였어요. 미워하지 않아. 그냥 나도 내 삶이 필요해. 지혜가 벌떡 일어나서 제 앞에 섰어요. 어머니, 제발요. 조금만 더 계세요. 애들이 좀 더 크면 제가 다 할게요. 지혜야, 그때는 나도 더 늙어. 나도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어머니, 3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못 기다려. 지혜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사 전날 밤이었어요. 모든 짐을 다 쌌어요. 내일 아침이면 이사 트럭이 와요. 정말 가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손주들 방에 갔어요. 지우와 준서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제가 매일 밤 재우던 아이들.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우야, 할머니 미안해. 할머니도 살아야 해. 너도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준서의 볼에 입을 맞췄어요. 준서야, 건강하게 커. 할머니가 가끔 보러 올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제 선택이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제 방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3년 동안 살았던 이 집. 행복했던 기억도 있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어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무섭지만 기대돼요. 새벽에 민수가 제 방에 왔어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엄마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엄마, 나 진짜 미안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못났어요. 엄마 마음 몰라줬어요.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아내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이 된 아들이 엄마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민수야, 울지 마. 엄마는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엄마가 이렇게 떠나는데.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민수야, 넌 아빠야. 이제 내 가족을 돌봐야 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도 제 가족이잖아요. 응, 가족이지. 근데 나는 내 삶도 살아야 해. 넌 아빠가 됐는데 난 아직도 엄마로만 살 순 없어. 민수는 한참을 울다가 나갔어요. 제 가슴도 찢어졌어요. 근데 돌아설 수는 없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이사하는 날이에요. 트럭이 도착했고 제 짐을 실었어요. 현관문 앞에 섰어요. 민수 가족이 다 나와 있었어요. 지우와 준서는 울고 있었고 지혜도 눈이 빨갰어요. 할머니, 진짜가?
지우가 물었어요. 응, 할머니 이제 가야 해. 할머니 나쁜 할머니야. 우리 버리고 가는 나쁜 할머니야. 지우가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혜가 지우를 안으면서 말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나쁜 할머니가 아니야.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지혜가 이해해주는 거예요. 늦었지만 이해해주는 거예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지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너희도 행복해라. 제가 대답했어요. 민수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자주 보러 갈게요. 응, 그래. 엄마도 사랑해.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안았어요. 할머니가 가끔 놀러 올게. 그리고 너희도 할머니 집에 와. 알았지? 응. 아이들이 울면서 대답했어요. 트럭에 올랐어요. 뒤돌아보니 제 가족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어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 점점 작아지는 제 가족. 눈물이 흘렀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봄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면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어요. 68세에 찾은 제 두 번째 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도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실버타운에 도착한 첫날 아침이었어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죠. 아, 맞다. 나 이제 여기 사는구나.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어요.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들,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할머니, 요가를 하는 할아버지.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제일 놀라운 건 조용함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애들 유치원 보내주세요. 어머니, 아침 됐어요. 그런 소리가 없었어요. 그저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죠. 시계를 봤어요. 아침 8시. 평소 같았으면 벌써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고 손주들을 깨우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늙어 보였지만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작은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졌어요. 이 향기를 즐길 시간이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창가에 놓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을 보면서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를 마시고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느꼈어요. 이 순간이 제 거예요. 온전히 제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숙이었어요. 순이야, 어때? 첫날 밤 잘 잤어? 응, 정말 잘 잤어. 이렇게 푹 잔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럼 아침 먹고 나 로비에서 보자. 같이 시설 구경하자. 미숙이를 만나러 로비에 내려갔어요. 미숙이는 이미 와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순이야. 미숙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미숙아, 너도 여기 살기로 했어. 제가 놀라며 물었어요. 응. 너 보고 나도 용기가 났어. 우리 같이 살자.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서 실버타운 곳곳을 구경했어요. 도서관에는 책이 가득했어요. 제가 읽고 싶었던 책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서 하루 종일 책만 읽어도 행복할 것 같아. 제가 말했어요. 피트니스 센터도 갔어요. 러닝머신, 자전거, 요가 매트. 순이야, 우리 요가 배우자. 저기 스케줄 봐. 매일 아침 9시에 요가 수업이 있대. 좋아, 해보자. 나 평생 운동 한번 제대로 안 해봤어.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이야, 행복해 보여.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 미숙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가슴이 편해. 애들한테 연락 왔어.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민수가 문자 한 통 보냈어. 엄마 잘 도착하셨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그 정도. 많이 서운했겠다. 응, 그래도 이해할 거야. 시간이 지나면. 점심은 공용 식당에서 먹었어요. 여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옆 테이블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어머, 새로 오신 분들이시죠? 반가워요. 저는 김영자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이고요. 이쪽은 제 친구 미숙이에요. 아이고, 친구분이랑 같이 오셨네요. 좋겠어요. 우리도 친하게 지내요. 영자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식사 후에 영자 씨가 이것저것 알려줬어요. 여기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클래스가 정말 좋아요. 선생님이 친절하시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엔 영화 상영회도 있어요. 정말요? 저 그림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오후에는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실버타운 뒤쪽에 있는 공원을 걸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어요. 공원, 하늘, 나무. 그리고 셀카도 한 장 찍었어요. 웃고 있는 제 얼굴.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던가. 저녁에는 혼자 방에서 간단하게 먹었어요. 샐러드와 빵.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낯설면서도 행복했어요. 저녁 식사 후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이었죠. 68세. 오늘부터 나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아들 집을 나와서 혼자 사는 첫날. 무섭기도 했지만 행복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아침.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다.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이제는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나도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있다.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요가 수업에 갔어요. 미숙이랑 같이요. 처음에는 동작이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내 몸과 대화하세요. 요가 매트 위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내 호흡 소리만 들었어요. 평화로웠어요. 이런 평화를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오후에는 수채화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첫 수업이었는데 종이 위에 붓으로 색을 칠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순희 씨, 색감이 참 좋으세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누가 저를 칭찬한 게 얼마만인지. 그날 저녁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때요? 적응 잘하세요? 응, 좋아. 정말 좋아. 그래요.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가도 될까요? 애들이 엄마 보고 싶대요. 그래 와. 엄마도 보고 싶어. 전화를 끊고 나서 웃었어요. 아들 가족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제 선택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주말에 민수 가족이 왔어요. 손주들이 뛰어와서 저를 안았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우야, 준서야, 보고 싶었어. 제가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제 작은 방을 구경시켜줬어요. 와, 할머니 집 예쁘다. 지우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여기 공원도 있어. 나중에 같이 가자. 응. 민수와 지혜는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엄마, 여기 괜찮으세요? 응, 정말 좋아. 너희도 앉아. 거실에 다 같이 앉았어요. 엄마, 저희.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말했어요.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희가 너무 못했어요. 미안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돼.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나도 그래. 정말 그랬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손주들이 뛰어놀고 민수 부부와 저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자주 올게요. 그리고 엄마도 우리 집에 가끔 오세요. 그래, 그렇게 하자. 저녁 때가 되자 아들 가족이 돌아갔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 응, 기다릴게. 그들을 배웅하고 나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고요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죠.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어요. 핸드폰을 보니 미숙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순이야, 내일 같이 동네 산책할래? 여기 근처에 예쁜 카페 있대. 좋아, 가자. 미소가 지어졌어요. 내일이 기대됐어요. 내일도 제 시간이에요. 제가 선택하는 하루예요. 그날 밤 일기를 또 썼어요. 오늘 아들 가족이 다녀갔다. 손주들을 보니 반가웠고 민수와 지혜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나는 편안했다. 예전에는 그들이 없으면 공허했는데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다. 아니, 혼자가 좋다. 이제야 나를 찾은 기분이다.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내 인생은 이제부터인 것 같다.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었어요. 예전에 사놓고 못 읽었던 소설. 아무도 저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읽어도 괜찮았어요. 졸리면 자면 되고 더 읽고 싶으면 읽으면 되고.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어요.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는 잘 안 보이던 별들. 여기서는 보였어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용기를 냈고 선택을 했고 행복을 찾았다.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내 거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제 자신에게 감사했어요. 용기를 내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선택해줘서. 고마워, 순이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혼자 중얼거렸어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편안했어요. 마음이 가벼웠어요. 내일이 기대됐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인생에 너무 늦은 것은 없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용기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잠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힘이 되어 줍시다. 나이가 많다고, 가족이 있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선택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